저는 올해로 결혼 11년 차 9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계속 맞벌이하면서 살았고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딱 1년 동안만 육아휴직으로 쉬었던 것 같네요. 친정에서 저는 외동딸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살았지만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둘째로 위로는 장남에 치이고 아래로는 막내딸에게 밀려서 애매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어요. 40이 훌쩍 넘은 지금 와서 보니 몇 푼 안 되는 시댁 재산 중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전부 아주버님께서 크게 작게 사업을 한다고 가져가서 다 날려먹고 남은 게 없더라고요. 남편네 3남매가 결혼할 때도 장남이 장가갈 때는 집사라고 2억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저희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집안에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들이 능력도 있고 잘 버니까 니들 힘으로 알아서 해봐라. 하고 한 푼도 주지 않으셨죠. 결혼식 다 끝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가 시부모님에게 저런 소리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주버님이 운영하고 있던 가구점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저희 몰래 3천만 원 받아갔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돈 없다고 니들끼리 알아서 결혼하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서운한 마음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몰래 첫째한테만 뒤로 돈 찔러준 걸 알게 되었을 때는 배신감이 엄청났어요. 남편도 저도 시댁에 대한 배신감이 들어 결혼하고 2년 가까이 왕래도 거의 하지 않고 살았는데 저희 아들이 태어나면서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바람에 다시 시댁과 얼굴 보며 적당히 지내고 살았네요. 하지만 우리 아들 돌잔치하고 몇 달 지났을 때 막내 신우가 시집 간다고 했었는데 상대방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온다면서 혼수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들 태어났을 때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와 기장 미역이라며 한 다발 가져다 주신 것이 전부였는데 또다시 저희 건너뛰고 막내 신우한테 목돈을 내어주시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평생을 형이랑 동생 사이에 끼어서 살았기 때문에 별 상관없지만 너랑 우리 아들까지 찬밥 대우받는 건 못 견디겠어. 앞으로는 우리 집안 식구들은 없다 생각하고 셋이서 즐겁게 살자. 사실 예전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공부는 둘째인 저희 남편이 좀 더 잘했는데 학원이며 과외며 시부모님의 모든 기대는 첫째 아주버님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래봤자 겨우 집 근처 지방사립대 간 것이 전부였고 대학 졸업해서도 변변한 기업에 취직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시부모 재산으로 사업한답시고 벌려놓고 돈 까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저희 남편은 충분히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전액 장학금 받고 지방 국립대를 졸업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가장 큰 회사에 취직했어요. 지방이라서 서울만큼 연봉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래저래 연봉이 8천은 넘고 저도 4,500 정도는 벌고 있어서 시댁돈 탐내지 않고 살아갈 만합니다. 저희 결혼 승낙 받으러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의 첫 인상은 엄청 차가워 보였어요. 자기 집안이 얼마나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뼈대 있는 집안인지를 강조하셨고 격식은 있는 대로 따지셨지만 집안에 돈이 없으니 지원해 주시는 것도 없어서 모양이 빠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예전에는 멀쩡하게 30평대 아파트 자가에서 살고 계셨는데 아주버님 장가갈 때 목돈 빼가고 중간중간 사업 몇 번 말아먹고 그거 갚아주고 새로 돈 대주다가 결국 지금은 그 집 날려먹고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계세요. 아주버님은 공부만 못하는 줄 알았더니 사업 수완도 없어서 시댁은 물론이고 아주버님 처갓집에서도 큰돈 빌려다가 몇 번이나 날려먹었습니다. 가구점은 진작에 말아먹고 중간에 자잘한 거 2번 더 망했었는데 마지막이라고 있는 돈 없는 돈 처갓집 돈까지 다 끌어다가 메이커 안마의자 영업점을 차렸다가 그것도 전부 까먹고 이제는 빚까지 억대로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뒤로 이혼하고 2명 있던 조카들은 형님이 다 데려가서 키우고 있습니다. 쫄딱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아주버님은 현재는 시부모님 빌라에서 같이 살면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먹고 사는 중이고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3만 원, 5만 원 빌려달라는 소리를 심심찮게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막내 신우는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더니 애 낳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버리고 매부 혼자 외벌이하며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쪽이 수입이라도 좀 넉넉하면 걱정이 없겠는데 별다른 기술 없이 단순 노동하는 공장에 3교대로 일을 하면서 월급이 280 정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다행히 집은 월세가 아니라 전세지만 그마저도 1억 넘게 대출이고 대출금 갚고 각종 공과금에 이것저것 내고 나면 아이 키우며 먹고 살기 빠듯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요. 둘 중 하나가 연봉 1억 가까이 벌지 않는 이상 무조건 맞벌이는 해야 하는 거고 1억 넘게 번다고 해도 애 키우면서 노후 준비하려면 그래도 맞벌이는 해야 하는 거죠. 저희처럼 아무것도 물려받을 게 없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던 맞벌이를 해야 합니다. 신우는 옛날부터 일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징징대더니 결혼하고 애 낳자마자 그 핑계로 몇 년째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는 맨날 얼굴 보면 돈 없다고 징징거려요. 돈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요즘 세상에 남편 월급 280으로 세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없으면 지금이라도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은 사이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 하지만 신우는 전혀 그럴 생각 없어 보여요. 아무튼 저희 시댁 쪽 상황이 대체로 이렇다 보니 개중에서 멀쩡하게 사는 집안은 시댁 도움 하나도 못 받은 저희뿐입니다. 예전에 아주버님이 이런저런 사업할 때는 직장인 월급 모아서 어느 세월에 부자 되겠냐며 대놓고 무시하고 찬밥 취급하던 시부모님도 요즘에는 저희한테 콩고물 좀 떨어지는 거 없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계세요. 처음에는 한 푼도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시부모님 집 날려먹고 아주버님까지 이혼당해서 그 집에 같이 사니 진짜 짠할 정도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순간에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어졌고 아무리 미워도 남편에게는 부모 형제인데 거지꼴로 사는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2년 전쯤부터 시댁에 용돈이랑 생활비 지원해드린다는 명목으로 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매번 돈 더 달란 소리만 하기 때문에 주면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집안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댁에 50만 원씩 생활비 보내드렸고 남편의 한 달 용돈도 40만 원 주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버님한테 매달 몇만 원씩 보내주고 있는 걸로 알아요. 솔직히 당장이라도 주는 돈 다 끊고 시댁과 인연마저 끊은 채 살고 싶지만 남편 불쌍해서 모르는 척하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저희 월급날 어머님 계좌로 50만 원 보내고 나면 2주 정도 지나서 연락이 옵니다. 너희 시아버지 겨울 옷 한 벌 사드리려고 하는데 20만 원만 보내다오. 내일 모레 병원 가야 하는데 택시비하게 5만 원만 보내라. 라는 식이었고 그렇게 당당하게 맡겨놓은 돈을 달라듯 가져가시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맙다 잘 쓸게라는 인사 한마디 들어본 적 없습니다. 특히 어버이날이나 시부모님 생신 전에는 한 달 전부터 뭐가 갖고 싶다며 당당하게 저희에게 말씀하셨고 가끔 한 번씩 시댁 방문하는 날에는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 과일이라도 좀 사갈라 치면 길바닥 가게에서 파는 건 누굴 거지로 아냐며 싫어하셨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제대로 포장된 고급스러운 물건들만 좋아하셨습니다. 한 번은 시부모님 보험료 문제 때문에 급하게 서류 만들어서 가져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워낙 급해서 뭘 사가야겠다는 생각 못하고 빈손으로 갔더니 너는 시댁 어려운 줄 모른다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집에 찾아올 수 있냐고 3일 동안 뭐라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는 꼴 보면 당장이라도 인연 끊고 안 보고 살고 싶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남편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시댁과 모질게 인연 끊지도 못했고 본인 집안 식구들 밑빠진 독 물붓기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계속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부 돈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하고 있었고 모든 필요한 돈은 전부 제 통장을 거쳐서 빠져나가게 만들었으니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1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작은 카드값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기 때문에 남편을 믿고 있었고 한치의 의심도 한 적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뒤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늘어나는 시댁 요구를 감당하지 못해서 작년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몰래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고 본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으로 대출까지 500만 원 더 받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모르고 살았는데 남편은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외부 출장비를 남편 개인 통장으로 돌려서 받았고 저한테는 작년 연말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그 돈을 받아 마이너스 통장을 막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최근 들어서 집 정리를 하다가
숨겨놓은 남편의 통장과 고지서를 발견하며 알게 되었고, 저는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 때문에 알아놓을 지경이었죠. 남편은 너무 미안하다며 제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당시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째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때는 이번 일을 이용해서 아예 시댁과 인연을 끊을 계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저 몰래 보내줬던 돈은 어차피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앞으로 남편이 다시는 같은 짓을 못하게 각서를 한 장 쓰게 했어요. 또다시 제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시댁에 금전적인 지원을 할 시에는 이혼하고 무일푼으로 이 집에서 나가라는 각서였죠. 법적인 효력이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 뒤로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차피 돈으로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댁에서 달라는 돈은 점점 더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세 식구가 살면서도 시부모님은 일 안 하시고 그나마 40대로 젊은 나이인 아주버님은 적당히 일용직으로 돈 벌어서 자기 혼자 쓰기 바빴으니까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았고 저는 시댁보다 우리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못 말리는 효자라면 진작에 남편을 이해하고 놓아줬을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자기 부모를 싸고 도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우리 애 데리고 둘이 살고 아마 남편은 시댁에서 부모와 형을 먹여 살리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집안의 둘째 아들로서 뭘 받은 게 있다고 자기 인생까지 포기해가며 식구들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시댁 사정 딱한 건 알지만 이제는 제발 우리 식구만 생각하자고 남편을 설득했더니 결국엔 제 말을 듣더라고요. 며칠 후에 남편과 함께 시댁 찾아갔고 마지막 50만 원 현금으로 뽑아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이번엔 왜 계좌로 안 보내고 너희들이 직접 찾아왔냐? 라고 물으시길래 생활비 드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서로 인연 끊고 연락하는 일 없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아무것도 받은 거 없으니 이제는 저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극대노를 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한테 용돈 받고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를 갚아야지. 라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 말에 제가 아닌 남편이 먼저 폭발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형이랑 여동생한테만 챙겨줬지. 지금까지 자기는 부모님에게 제대로 받은 것 없다면서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해서 적게나마 생활비 드리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잘난 형이랑 동생한테 받으시라고 하더니 저보고 더 이상 이 집에서 할 이야기 없다고 일어나자 하는 겁니다. 시모 말 듣고 제가 화낼 준비하고 있다가 옆에서 남편이 먼저 더 크게 화를 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 손에 이끌려서 신발 신고 시댁 현관을 나서는데 시아버님이 오더니 너는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면서 남편의 뺨을 철썩 치시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남편이 폭발해서 크게 싸우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잘 참더라고요. 집안 상황이 이렇게까지 돌아가는데도 구석에 앉아서 한마디 말도 없이 있던 아주버님에게 앞으로는 형이 부모님 생계를 책임지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집에 오는 내내 남편이 말 한마디 없어서 불안했는데 다행히 그날 저녁부터는 평소처럼 아이랑 놀아주고 원래 모습을 찾더라고요. 남편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이 정도 결심했으니 저도 더 이상 남편에겐 잔소리 안 하려고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까먹은 돈이 아쉽긴 해도 한번 크게 당하고 시댁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낸 비용으로는 싸게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편 마이너스 통장은 전부 정리해줬고 보험 대출 받았던 500만 원도 싹 정리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제 허락 없이 돈 쓰는 일 없겠다고 했으니 한 번 더 믿어보려고요. 지금까지 시댁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받은 건 없었지만 항상 말 잘 듣고 달라는 대로 다 내어주는 착한 둘째 아들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남편도 뭔가 결심한 것 같았고 더 이상 돈으로 효도는 그만할 생각입니다. 우리 아들도 내년에는 10살이 되는 만큼 저희 세 식구의 삶에 더 집중하고 싶고 명분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저희보다는 아주버님이 시부모님 생활비를 벌어오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아직 40대 젊은 나이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본인 빚도 갚고 부모님 생계도 책임지는 장남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돈은 더욱더 받은 적 없는 둘째한테는 이제 그만 돈 달라고 하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